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오늘 저는 매매한 종목이 HLB 한 종목입니다. 이외에 또 매수한 종목은 있는데 매매가 마무리가 되질 않아서 오늘 좀 녹화한 영상은 없고요. 좀 이슈가 있었어요. 얘가 올 3월 달에 이제 유상증자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유상증자에 이 진양교훈 회장이 참여를 한다라는 이 뉴스가 뜨면서 대주주가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겠죠. 자, 그래서 오늘 HIB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일봉상 요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돌파 나오는 자리를 보고 제가 분봉상 좀 들어가서 매수를 좀 했어요. 그래서 돌파 나오는 자리가 보면은 대략 한만 10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한번 볼까요? 네, 10만 8천 원 맞네요. 자, 10만 8천 원 여기 제가 거놨네요. 네, 요 자리. 자,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이제 장대 양봉이 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조정 라인에 매수했는데 바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그냥 손절했습니다. 손해봤습니다, 오늘. 자, 그래서 손절을 바로 하고 이 종목을 원칙대로 그냥 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손절이 나오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나오게 되면 그 종목에 잘 손이 안 나가지게 됩니다. 예, 저도 최대한 원칙대로 매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오늘 이 종목에는 제가 손이 좀 안 나갔어요. 사실 이 종목으로 여기서 손절 나간 이후에 이 자리에서 몇 번 매매할 기회가 있었어요. 두 번 정도. 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오늘 좀 이렇게 강하게 쳤잖아요. 얘가 오늘 일봉상 거의 뭐 2천억 정도 터졌나요? 3천억 정도 터졌나요? 하여튼 장중에 여기서 상승할 때만 해도 거래대금 상위에 이 종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이제 거래가 터지는 종목이었고 매매할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일봉상 돌파도 나왔고 이 자리에서. 자, 얘가 이제 정상적이라면은 여기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게 이제 가장 이 강한 종목들의 움직임의 특징인데 이놈이 좀 흔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손절이 좀 나갔고, 자, 손절이 나간 이후에 얘가 요렇게 이제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요렇게 나왔죠. 뭐 여기서 돌파로 사실 거래 살짝 실렸잖아요, 요런 자리. 여기서 이제 정거장 매매로 대응했어도 되는데, 좀 크게 보면, 사실 이제 거래 터지면서 이 돌파 나올 때에 이 돌파봉에 거래 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거장 매매는.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중바닥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만든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 자리가 이제 돌파 나올 때가 거래가 이제 제대로 실린 거거든요. 여기서. 자, 이렇게 거래 말린 거랑 비교가 확 되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이 라인 조정 줄 때, 요 라인. 자, 여기서 이제 매수했으면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정거장 매매 모양으로 얘가 이제 매수해서 좀 횡보를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났겠죠. 자, 그랬다면은 정거장 매매로 제가 요거 손실 복구하고 아마 다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제 손실을 입으니까 이 종목이 이제 미워지는 거죠. 저도 미워집니다. 종목이. 저에게 손실을 주면. 그래서 여기서 매수 안 했어요. 제가 이 종목. 그냥 봤어요. 오늘 그냥 이 한 종목 손절하고 다른 거 한 두 종목 정도 지금 매수해서 보유 중이라 그냥 내일 결과가 좀 나오겠지만 그냥 그렇게 이제 좀 넘어갔습니다. 오늘은 종목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튼 HLB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돌파 매매도 사실 했어도 돼요. 제가 이거 여기서도 봤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돌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정 라인에 샀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수익 났겠죠. 그러면은 뭐 이 한 종목 가지고서 제가 오늘 원칙대로만 매매했더라도 충분히 여기서도 한 5% 정도의 수익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수익 충분히 내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오늘 좀 보면서 살짝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일단 손실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자, 오늘도 이 언택트 관련주하고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로만 좀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요. 또 팬데믹의 이제 재확산 우려가 발발이 되면서 이 팬데믹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팬데믹의 또 재확산 우려로 인해서 계약이 일주일 연기가 됐죠. 또 일주일 후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또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오늘 또 인터넷 강의 관련한 이 교육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강하게 시세가 나왔죠. 자, 이 종목은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었어요. 자,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상한가가 좀 빠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이 종목을 돌파 매매를 할까 했는데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바람에 제가 이걸 매수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오늘 움직임이. 얘가 여기 돌파 나올 때 이렇게 양봉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나왔다면은 제가 여기 무조건 요거 돌파 매매하죠. 근데 윗꼬리가 달려버렸잖아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매도세가 매수세를 좀 이 누르는 느낌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매수를 안 했더니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 움직임이 좀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여기서 상한가가 또 들어갔습니다. 네, 상한가가 좀 풀리고 막판에 좀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그런데 얘가 일봉상 보면 지지저항 라인을 돌파를 좀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안착을 했어요. 살짝. 보시면은 그래도 지지저항 라인을 지지를 했죠. 자, 일봉상 이런 자리까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아래권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어요. 뭐 거의 지금 한 200%, 250% 상승이 나온 자리라 위험합니다. 위험한 자리예요. 언제 이 급락을 줘도 할 말이 없는 자리입니다. 바닥권 대비 거의 2.5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행히 이 전고점 돌파 자리를 분봉상 또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봉상 요 돌파 자리까지는 아직 이탈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또 내일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있게 좀 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이슈로 해서 오픈베이스가 좀 상승이 나왔죠. 자, 얘도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뉴딜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얘는 데이터 솔루션과는 다르게 전고점을 이게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았죠. 이런 자리까지.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윗꼬리를 달았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바닥권 대비 상승이 지금 거의 뭐 140%, 150% 그러니까 1.5배 정도 올랐죠. 1.7배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윗꼬리까지 보면.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뭐 하락을 급락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장중에 또 상승을 높이 줬다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면서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솔루션이 오픈베이스보다는 좀 강하다. 그래서 빅데이터 관련한 디지털 뉴딜 기대감으로 상승한 이 데이터 관련한 종목들이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치료제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좀 상승이 또 강하겠죠. 유한양행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얘도 이제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이 자리. 자, 크게 보면은 뭐 요런 자리까지 이제 봐줘야 되겠죠. 요런 자리. 자, 여기. 자, 그러면 얘는 5만 1,000원, 5만 1,500원 정도 이제 돌파 나오는 자리가 좀 핵심 자리였다. 분봉상 보면. 5만 1,500원 정도만 보더라도 요런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여기서 사실 요 돌파봉 보고서 뭐 조정 라인에 잡으면은 또 수익 낼 수도 있었지만 너무 이제 장 초반서부터 급하게 올라가서 사실 요런 거는 좀 매수하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5만 1,000원, 5만 1,000원, 500원 자리가 돌파 자리니까 자, 5만 1,000원 자리 보면 일봉상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지를 딱 해주죠. 이 자리에서. 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또 반등을 잘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보고 전고점 라인 5만 1,000원이나 5만 1,500원에 매수를 했다면 그래도 이렇게 수익 날 수 있었겠죠. 자, 요 구간도 뭐 대략 한 2.2%까지는 수익이 났지만 큰 수익은 아니지만 뭐 내일까지도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짧게 나는 뭐 이 구간에서만 수익 실현을 하겠다 그러면 짧은 구간 그래도 짧게 수익 주는 구간에서 뭐 익절을 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유한양행은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좀 상승이 나왔고요. 자, 알테오젠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 종목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돌파 이후에 뭐 숨도 안 쉬고 지금 이 짧은 구간에서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얘는 뭐 바닥권 대비 따지면요, 이거 거의 9배 정도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뭐 거의 700, 8배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은 정말 매매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자리고요. 여기서 뭐 더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매매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 용도로만 봐야지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매매 잘못하면은 진짜
이거는 뭐 손절도 못 합니다. 그냥 뭐 안정 자리에서 그냥 급락해 버리면은 순식간에 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랜드도 오늘 좀 좋았어요. 자, SK 바이오랜드도 장중에 윗꼬리 매물대까지 돌파가 나오고 3일 전에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거래량 없이 좀 조정을 줬죠. 자, 요 자리 이제 돌파를 못한 상황에서 거기를 저항을 받다가 오늘 이제 돌파가 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뭐 한 29,100원 정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겠죠? 자, 분봉상 들어가 보면 그 자리 제가 또 표시가 돼 있죠. 29,100원짜리. 그리고 요 자리도 이제 의미 있는 자리라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29,700원. 자, 상승이 나오고 그 29,700원 자리를 정확하게 또 이렇게 지지를 해주죠. 뭐 이런 자리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매는 하진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매수했다면 한 6% 정도 수익권이 발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이제 급락을 줬죠. 물론 시장이 오늘 조금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좀 오전에 급락을 줬다가 좀 회복을 했지만 다시 이제 오후장에 급락을 하면서 종목들이 좀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한 상태로 종가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조금 흔드는 구간은 있을 수는 있어요. 물량을 정리하는 타이밍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지지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뭐 여기서 이제 좀 진폭을 가져갈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직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한 치료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종목이 셀트리온 관련주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아직 차트가 살아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굉장히 좋은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기간에 이런 박스권을 현재 돌파를 해주고 그 상단부에서 지금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언제라도 장대 양봉을 뽑아줄 준비가 지금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물론 장대 양봉이 안 나오고 반대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뭐 밑으로 떨어진다면 아래쪽에서 좀 더 다지는 기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이 팬데믹 관련한 치료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기업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진짜 계속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언제 돌파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 뭐 돌파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자리. 어쨌든 강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강한 장대 양봉이 뽑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자, 지금까지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 팬데믹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대형 제약바이오 팬데믹 치료제 개발 현황인데 당연 셀트리온이 가장 선두 기업이고요. 이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는 7월에 인체 임상을 개시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그 중에 단연코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선도 기업이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또 녹십자 그리고 SK그룹은 이제 SK 바이오랜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한양행, 한미약품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팬데믹 치료제 관련해서는 요 정도 종목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두산 퓨엘셀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돌파를 이 거래대금 돌파는 못했어요. 자, 요런데 이제 거래대금 돌파가 나왔으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강하게 실렸다면 이 돌파봉이 굉장히 의미가 남달랐을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이 저항 라인인 이 자리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다. 그래서 좀 좋아 보입니다. 자, 분봉상도 뭐 얘가 이제 돌파 매매로 대응을 했다면 뭐 요런 자리 또 요런 자리 또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이 돌파할 때의 봉 사이즈가 좀 안 나왔어요. 좀 길게 좀 나와주면 좋은데 요게 이제 돌파할 때 2%가 채 안 되죠. 자, 요 봉도 돌파할 때 1.5%밖에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종목도 보고는 있었지만 매매는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 분봉상 움직임은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가는 그런 차트 모양을 만들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는 내일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캔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매매 대응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관련 이제 교육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중에 이제 YBM넷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 인터넷 강의 관련주들은 한번 시세를 크게 줬다가 하락을 줬다가 다시 이제 이 팬데믹 재확산 우려와 또 등교 계약 연기로 인해서 이 상한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물대 안에 갇혀서 제가 시세가 나오는 것들은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를 돌파를 하기 전에 나오는 캔들은 이 매매를 했을 때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이 안에서 이렇게 이제 시세가 나올 때도 매매해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매물대 안에서 시세가 나오는 것들은 매매했을 때 승률, 이기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좀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들락날락 거리면서 막판에 뺐는데 이 동시호가 때 이렇게 상한가를 말아 올린 거라 그리고 지금 시간에 이제 상한가도 좀 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교육 관련한 종목들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매매를 하시더라도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가MD도 좋았지만은 결국에는 얘도 이 매물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봉이다. 올라갈 때마다 이 앞쪽에 물려 있는 매물들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상승을 하기가 좀 버겁다. 진짜 강력한 어떤 이슈나 뉴스 그리고 수급 주체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또 아이스크림 에듀도 있죠. 자, 아이스크림 에듀는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약하죠. 그러니까 YBM넷이 대장인데 메가MD가 2등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정 매매를 하시겠다면은 이 YBM넷 정도로 매매 대응을 하시되 YBM넷도 현재 상한가가 풀려 있는 이 시간의 거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도 대응을 하신다면은 정말 조심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은 이 정도 좀 살펴보고요. 오늘 시장도 썩 좋지 않았어요. 자, 종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세 하락 추세 때에 거의 상단부를 지금 터치를 했고 오늘까지 터치를 해서 좀 상승을 뽑아주질 못하고 그러니까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좀 죽었습니다. 자, 분봉상 오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락을 좀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자,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시 이제 좀 커지고 있고요. 개인은 또 그 물량들을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연기금과 또 금융투자에서도 이제 매물을 쏟아내면서 오늘은 기관에서 매물이 제일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물량들을 오늘 또 개인들이 다 받아줬는데 지금 이 차트의 위치를 보면 굉장히 높죠. 자, 이 구간에서 지금 단기에 거의 2조가 넘는 이 돈을 순매수를 한 개인의 매수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양매도가 좀 나오면서 그 물량을 또 개인들이 또 다 받아갔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위험한 위치죠. 자, 얘도 이 대세 하락 추세 때에 꼭지를 터치를 하고 저번 주 금요일이죠. 오늘까지 해서 이제 돌파를 한 상태예요.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 상승이 나온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약바이오 쪽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가장 크고요. 그쪽에서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에서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의 수를 보면 이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좀 편중이 돼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일부 종목의 시총 상위주들에 의해서 좀 아랫꼬리를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고점까지 왔잖아요. 얘는 이제 진짜 여기서 이 종고점을 돌파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기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슈팅을 한번 줬다가 이렇게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40%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 실업률에 대한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이 역대 실업률을 기록을 했어요. 예, 실업률이 무려 2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악관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한 거예요. 20%대의 실업률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대까지 실업률이 치솟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최악의 수준까지 다다랐을 때도 10%밖에 안 됐었습니다. 10% 실업률이. 근데 현재 20%고요. 예, 더 나빠질 거라는 게 백악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끌어올려진 이 시장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돈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또 이 돈의 힘을 발휘를 하겠죠. 무한정 돈을 뿌리겠다는 이 패드에 시장을 방어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또 어떤 대응책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하락을 막아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깊게 하락이 나오기는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위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이 자리는 지금 뭐 경기가 활성화돼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이 상승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대응에 잘 활용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